이강인 5대 리그 1위 PSG 메인 모델에 현지 난리난 상황 디귿디귿. 파리 생제르맹 PSG 이강인의 리그 데뷔골이 프랑스 리그앙 리그 1 올해의 골 후보에 올랐다. 이강인은 아울러 자신의 드리블이 5월 PSG 이달의 골, 이달의 기술 후보에도 오르는 격경사를 맞았다. 프랑스 리그앙은 지난 29일 한국 시간 SNS를 통해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앙 올해의 골 후보 9명과 함께 득점 영상을 게재했다. 올해의 골 후보는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골 후보에 선정된 선수들이다. 이강인도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지난 11월 몽펠리에와의 리그앙 11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이자 리그앙 데뷔골을 넣으며 11월 이달의 골에 선정된 적이 있다. 이강인은 몽펠리에와의 경기에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전반 10분 만에 득점을 신고했다. 우측면에서 아슈라프 하키미가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킬리안 음바페가 흘렸고 이강인이 이를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골문 상단에 꽂으며 리그앙 데뷔골을 넣었다. PSG는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의 득점에 힘입어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이강인은 지난 3월 몽펠리에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득점하며 몽펠리에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 경기에서도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가마찬 슈팅이 골문을 가르며 득점을 올렸다. 올해의 골투표에서 이강인은 2위를 달리고 있다. 1위는 메스의 라민 카마라가 넣은 득점으로 카마라는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됐는데 상대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하프라인에서 시도한 슈팅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며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 올해의 골 투표에서도 1100표를 넘게 받아 1위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강인은 PSG가 선정한 5월 이달의 골과 이달의 기술 후보에도 올랐다. PSG 공식 계정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두 개 모두 2위를 달리고 있어 수상이 유력하다. 이강인의 득점은 지난 20일 메스와의 리그앙 최종 라운드에서 나왔다.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한 골 1도움을 올리며 팀의 2에서 0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강인의 득점은 전반 12분 나왔다. 우측면에서 마르코 아센시오가 페널티 박스 가운데에서 침투하는 이강인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고 이강인이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었다. 이달의 기술 후보에 선정된 이강인의 드리블도 환상적이었다. 이강인은 지난 13일 툴루즈와의 리그 33라운드 경기에서 우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 두 번의 터치로 상대 수비 4명이 제치고 페널티 박스로 돌파했다. 4명의 수비수를 무력화하는 드리블이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을 겪으며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그를 중요했으나 후반기 들어 그를 교체로 사용하고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 경기에서는 14분을 뛴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강인의 장점은 확실하다. 드리블 돌파가 뛰어나고 창의적인 패스와 킥으로 순식간에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음바페라는 최고의 스타가 떠나는 PSG에서 이강인이 다음 시즌 주전 자리를 빼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30억 이강인 성공한 영입 아냐 .1430억 콜로 무한이보단 낫지만 오른쪽 화살표 냉정한 평가. 프랑스 90MIN은 1일 한국 시간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와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동행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여름부터 영입을 진행했는데 잘 되고 있을까? 라고 하며 2022에서 23 시즌을 앞두고 PSG에 영입된 선수들을 조명했다. 이적료 순으로 나열해 현 시점 기준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했다. 이강인은 2023에서 24 시즌을 앞두고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30억 원의 레알 마요르카를 떠나 PSG로 왔다.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라리가 최고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던 이강인은 PSG에서 우측 윙어, 미드필더를 오가며 활약했다.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데 샹피옹, 슈퍼컵, 쿠프 드 프랑스, FA컵 우승을 하면서 첫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에 성공했다.
첫 시즌 이강인 기록은 리그왕 23경기, 1472분, 3골 4도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9경기, 343분, 1골 1도움을 포함해 공식전 36경기 5골 6도움이었다. 선발, 교체를 오갔고 여러 포지션에서 뛰었다. 준수한 활약이었지만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90MIN 도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강인은 아직 판단이 애매하다는 뜻인 ENTR이 듀스로 평가됐다. 이강인과 같은 평가를 받은 건 이정료 2위 곤살루 하무스 6,500만 유로를 비롯해 파비안 루이스 2,250만 유로, 노르디 무키엘레 1,200만 유로, 아르나우 테나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상 자유이적이었다. 이정료 1위인 낭달콜로 무아니는 실패라고 낙인이 됐다. 킬리안 음바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프랑스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콜로 무아니는 이정료 9,500만 유로, 약 1,430억 원, 값어치를 전혀 하지 못했다. 마누엘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위보 에키티케 2,850만 유로, 카를로스 솔레르 1,800만 유로, 페나투 산체스 1,500만 유로, 밀란 슈크리니아르 자유이적도 실패라는 평가를 들었다. 우스만 덴벨레 5천만 유로, 니카 에르난데스, 브래들리 바르콜라 이상 4,500만 유로, 비티냐 4,150만 유로만 성공이라고 평가됐다. 명단에 든 선수가 19명이었는데 그중 4명만 성공했다는 뜻이었다. 아직 영입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기용조차 안 된 루카스 베랄도, 가브리엘 모스카도 이상 2천만 유로, 체르 은두르 자유이적는 평가를 보류했다. 3. 오형규 방출 1순위, 권혁규 또 임대, 셀틱 코리안 3총사, 해체 위기, 양현준만 남는다. 영국 데일리 레코드는 31일, 한국 시간, 브랜든 로저스 감독의 자연적인 순환 발언 이후 15명의 선수들이 이적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라며 로저스는 올 여름 팀을 개편하고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매체는 로저스 감독은 자연적인 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팀을 떠나는 건 베테랑 골키퍼 조 하트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로저스는 3년마다 선수단에 큰 변화가 있어 왔으며 현재 선수들 중 일부는 이미 3년 동안 셀틱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고 많은 선수들이 매물로 나올 거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수 15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오형규와 권혁규가 포함됐다. 양현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매체는 첫 번째 선수로 오형규를 지목하면서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오형규는 지난해 셀틱에 합류했으나 지난 시즌 후반기 아담 아이다가 영입된 후에는 로저스 밑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라며 5골을 기록했으나 2월 이후 출전하지 못했고 이적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며 가장 먼저 팀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규도 로저스의 살생부를 피해가지 못했다. 매체는 권혁규는 지난 시즌 후반기를 세인트 미렌에서 임대 생활을 하며 보냈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생활에 적응했다. 1군 경험을 쌓기 위해 또 다시 임대를 떠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다. 오형규는 지난 2023년 1월 수원 삼성을 떠나 셀틱과 5년 계약을 맺었다. 이적료도 꽤 커서 50억 원이었다. 오형규는 당시 감독이던 안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로테이션 공격수로 활약했다. 오형규는 2022에서 2023 시즌 후반기에 셀틱에 합류했고 공식전 21경기에 나서 7골을 터뜨리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셀틱은 이 시즌 도메스틱 트래블, 리그 스코티시컵 리그컵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3에서 2024 시즌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호스퍼, 잉글랜드로 떠나고 로저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오형규는 새로운 경쟁에 나섰다. 일본 공격수 후루아시 교고가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오형규는 시즌 전반기에 리그 5골을 넣었다.
주로 교체로 나섰지만 선발로 3경기를 나서면서 경쟁력을 보였다. 그러나 로저스 감독의 눈도장을 받는데 실패했다. 오형규는 또 1월 카타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출전해 자리를 비웠다. 이 기간에 열린 겨울 이적 시장의 임대로 셀틱에 합류한 190cm 장신 공격수 아이다가 등장했고, 아이다가 들어오면서 오형규는 아시안컵 복귀 이후 자리를 잃었다. 아일랜드 대표팀 공격수인 아이다는 셀틱 합류 직후 꾸준히 기회를 받았고 후반기 15경기에 나서 8골 2도움을 기록해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자연스레 오형규는 경쟁에서 밀렸다. 오형규의 마지막 리그 출전은 지난 2월 17일 킬만옥과의 리그 26라운드 홈경기로 당시 후반에 교체 출전해 10분만 소화했다. 이후 2차례 출전 명단에 들었지만 3월 들어서는 사실상 명단에도 들지 못하며 전력의 자원이 됐다. 결국 셀틱은 오형규를 방출하고 이적료를 챙기기로 결정했다. 아예 세인트미렌으로 임대돼 셀틱을 떠나 있었던 권혁규 역시 일단 1군 경험을 위해 재임대를 보낼 예정이다.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셀틱의 코리안 리거 3총사가 해체되고 양현준 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4. 이탈 확정. 내가 맨유를 왜 떠나? 후보 신세에도 대만족 오른쪽 화살표 잔류 결정. 안드레 오나나에 밀려 맨유의 노이에 불과한 바이은드르. 최근엔 맨유를 떠나는 것이 확정됐다는 말이 나왔다. 튀르키예 매체 아크샴은 바이은드르는 셀틱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셀틱과 4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곧 부인됐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의 크리스 힐러 기자는 맨유는 튀르키예 골키퍼인 바이은드르가 셀틱에 합류할 것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바이은드르는 지난 시즌 오나나에 밀려 맨유에서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잔류를 원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바이은드르는 튀르키예 국적의 골키퍼다. 198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넓은 커버 범위와 반사신경까지 갖춘 선방에 특화된 골키퍼다. 발밑에 특출난 강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롱볼을 활용한 빌드업에도 어느 정도 능한 만큼 스위퍼 키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 줄곧 뛰었다. 앙카라 귀지 유스를 거쳐 2015에서 16시즌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2018-19 시즌엔 슈페르 리그에서 17경기에 나와 5번이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튀르키예 리그에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했다. 2019 시즌 이적하자마자 주전으로 자리 잡은 그는 리그 32경기에서 5번이 클린시트를 올렸다. 후 꾸준히 노일으로 활약했고 2021-22 시즌은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와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페네르바체에서 통산 145경기 44클린시트를 올린 그는 이후 맨유의 주목을 받았다. 다비드 데 헤아와 딘 핸더슨을 모두 내보낸 맨유는 노일과 노이를 동시에 물색했고 노이로 서바이은드르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렇게 맨유로 이적했다. 물론 노이에 불과한 만큼 거의 출전은 하지 못했다. 아직 프리미어리그, PL, 데뷔는 하지 못했고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인 뉴포트 카운티에 뛴 것이 유일한 출전 기록이다. 실전 감각을 익히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은드르는 맨유 생활에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최근 그는 셀틱 이적설에 연관됐고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는 곧바로 부인됐으며 실제로는 맨유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